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진도가 될 차례요. 제 140페이지. 자, 토지 이동했지 않은 지적 정리 맞습니까? 140페이지. 맞죠? 예.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지적 공부에 관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토지 이동 사유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토지 이동 사유라서 우리가 자,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그리고 받아야 되는 토지 등록 말소, 그리고 축적 변경, 등록상 증정, 그리고 행정구역 변경, 도시개발 사업. 자, 이런 토지 이동 사유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원 포지션이 여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적이란 것이 어차피 사실관계, 권리관계, 외부에 알리는 절차입니까? 지적이란 것이 어차피 사실관계, 권리관계, 외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자, 사실관계, 권리관계,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지적 청량합니까? 지적 청량하죠. 자, 청량한 다음에 자, 한 필지 획정합니다. 한 필지 획정하고 그 다음에 한 필지 획정하면 토지 표시 결정합니다. 자, 토지 표시 결정하는데 토지 표시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런 걸 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토지 표시 결정한 다음에 자, 이 결정된 내용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죠. 지적공부에 자,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자, 지적공부에 토지 표시를 등록했단 말입니다. 자, 토지 표시를 등록했습니다. 이 등록된 내용이 완전하게 등록되어 있다. 그러면 절차 끝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등록된 내용이 이게 불완전하다 말입니다. 등록된 토지 표시가 불완전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불완전하게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절차가 우리가 보완 절차가 들어갑니까? 맞습니까? 지적금에 등록된 토지가 불완전하니까 자, 이거를 보완하는 겁니다. 보완하는 절차 들어갑니다. 자, 보완 절차가 토지 이동입니까? 맞습니까? 자, 토지 이동입니다. 자, 토지 이동이랑 보완 절차다 말입니다. 그럼 언제 보완할 것이 토지 이동 사유, 보완 사유가 있었죠. 요 사유가, 자, 요 사유가 10가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보완 사유에 따라 실제로 보완을 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보완한다면 지적 공부에 여기 등록된 내용이 불완전하단 말입니다. 그럼 지적 공부를 보완합니다. 지적 공부, 자, 지적 공부 보완하는 절차, 여기 절차 들어간단 말이면 오늘 여기까지 저번 주에 와 있단 말입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자, 보완 사유까지 했잖아요. 그죠? 지적 공부를 보완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적 공부 보완은 요 절차인데요. 다시 가볼게요. 자, 지금 보완 절차란 것이 자, 보완할 사유가 토지 이동 사유가 있습니다. 이동. 자, 이동 사유가 자, 우리가 저번 주에 10가지가 있었습니다. 10가지. 자, 10가지가 우리가 신규 등록이 있었습니까? 신규 등록이 있죠. 자, 그리고 등록 전환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분할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합병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보완 사유가 합병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지목 변경이 있었죠. 지목 변경, 받아로 된 토지 등록 말소가 있었고요. 등록 말소, 그리고 축적 변경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자, 등록상 정정이 있었습니다. 등록상 정정, 그리고 행정구역 변경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도 있단 말입니다. 자, 요런 10가지 사유가 생겼습니다. 10가지 보완 사유가 생겼다. 이 말은 지적공부 정리해야 될 사유가 10가지 생겼다. 이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 사유에 따라 실제로 지적공부 정리를 합니다. 자, 지적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140페이지 하단부 그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적 정리를 합니다. 자, 지적 정리를 한다면 지적 정리는 누가 합니까? 어차피 소관청이 정리하죠. 자, 소관청이 정리합니다. 자, 소관청이 지적 정리한다는 얘기는 지적금에 등록한 내용을 새로 정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적금에 등록된 내용을 새로 정리한다는 얘기는 어차피 정리하는 내용을 본다면 토지 표시를 정리하거나 소유권을 정리한다 말 됩니까? 자, 토지 표시 정리하고 소유권 정리합니다. 자, 내용으로 볼게요. 자, 토지 표시하고 소유권 어느 것부터 정리할 것이냐 이거 볼게요. 자, 토지 표시 사실관계입니까? 사실관계는 대장 정리 먼저 합니까? 등기부 정리 먼저 합니까? 대장 정리 먼저 하죠. 그럼 대장을 정리하고 등기부 정리합니다. 반면에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은 등기 먼저 합니까? 대장 정리 먼저 합니까? 등기 먼저 하죠. 자, 그러면은 지적에서 소유권을 정리한다 이 말은 등기하고 왔다는 게 전제가 됩니까? 소유권은 등기부 정리 먼저 하잖아요. 등기부 정리 먼저 하고 지적 정리하잖아요. 그죠? 그럼 지적에서 소유권 정리한다는 게 아니라 등기를 먼저 했다는 게 전제가 되죠. 그러면 지적에서 소유권을 정리한 시점에서는 등기부 정리했죠. 지적 정리했죠. 그럼 소유권에 관한 공적 정보 정리 절차가 다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절차가 진행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반면에 토지 표시입니다. 토지 표시는 지적부터 먼저 정리하죠. 그 지적에서 토지 표시를 정리한다 이 말은 필연적으로 따라 나온 절차가 등기부 일치 문제가 따라 나와야 됩니까? 등기부 일치 문제가 따라 납니다. 등기 촉탁한다 말입니다. 자, 등기 촉탁. 자, 등기 촉탁을 합니다. 누가 촉탁합니까? 소관청이 촉탁하죠. 소관청이 지적에서 토지 표시 정리하고 나서 등기부 일치시켜나 주는 절차가 등기 촉탁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소관청이 지적 정리하고 소관청에서 등기부 맞춰준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장 정리도 소관청이 했죠. 등기부 정리도 소관청이 했죠. 자, 누구 토지를? 내 토지를. 그럼 내 토지에 대한 대장도 바꿨죠. 지금 소관청이. 등기부도 바꿨죠. 내 토지에 대한 대장하고 등기부 다 바꿨잖아 지금.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모르죠. 모르니까 등기 촉탁해서 등기부 맞춰놓고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한 사실을 통지해 준다는 이 절차입니다. 그럼 지적 정리 통지한다 이 말은 여기 불완전한 사유에 따라서 실제로 보완을 하죠. 보완을 하고 그리고 지적 공부 정리했다는 보완했다는 사유를 니한테 알려주는 절차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완전하게 공시가 된다 말입니다. 완전해진 겁니다. 보완 절차 끝났다 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면 보완 절차 끝났습니다. 지적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 그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 이제 보완 절차 요 밑에 내용을 다 채워놓으면 지적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보시면은 소관청이 지적 정리합니다. 자, 소관청이 지적 정리하는데 언제 하느냐? 요 경우에 하죠. 요러한 사유가 발생할 때 소관청이 정리하잖아, 그죠? 자, 누구 토지입니까? 내 토지죠. 그럼 내 토지에 대한 이런 내용에 따라서 지적을 정리한단 말입니다. 그 정리하는데요. 그 정리 절차를 시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서 자, 소관청이 정리한다는 이유로요. 자, 이런 사유가 발생돼 지가 알아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지가 알아서 정리해도 되는 경우가 됐습니다. 자, 행정부에 바꿨다 이런 거는 지가 알아서 바꿨잖아, 그죠? 그럼 알아서 정리하면 돼요. 그런데 자, 토지 분할합니다. 내 토지 분할합니다. 소관청이 지가 알아서 짜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지목을 바꿉니다. 내 토지 지목을 바꿉니다. 지가 알아서 바꾸면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유이냐에 따라서 소관청 지가 직권으로 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누군가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럼 지적권부 정리 절차 개시하는 방법은요. 직권을 할 수도 있고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신청을 합니다. 해달라고 요구한단 말입니다.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누구 토지입니까 지금? 내 토지죠. 그러면 누가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맞단 말입니다. 자,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소유자가 해야 될 걸 소유자가 안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비하는 경우는 잠시 후에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 땅입니다. 자, 내 땅이라가 내가 신청하는 게 맞죠, 그죠? 내가 신청하는 게 맞는데 분명히 내 땅이지만 내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가령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의 경우에는 자, 재개발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지역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내 땅입니다. 내 땅이지만 내가 신청을 못합니다. 나한테 신청을 안 줍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가령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자, 재개발 들어갑니다. 재개발 들어가면 몇 필지 정도 재개발할까요? 재개발 대상 토지 면적이 한 10필지 정도 재개발합니까? 한 20필지 합니까? 차원이 달라요. 수백 필지, 수천 필지 한꺼번에 재개발 들어간다 말입니다. 자, 가령 1000필지를 재개발했다 칠게요. 1000필지 재개발했습니다. 자, 지적권부 정리해야 됩니다. 몇 필지 정리합니까? 1000필지를 같이 정리하죠, 그죠? 자, 동일한 사유에서 지적권부 정리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 1000필지를 대해서 동일한 사유니까 1000필지를 한꺼번에 지적 정리해야 되는데 소유자에게 신청권을 주게 되면은 그 소유자 중에서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하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 안 하고 버틴다, 그죠? 뭐가 불만인지. 그런 문제 생기잖아, 그죠? 그러면은 동일한 사유로 인해서 지적공부 정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리되는 모습은 소유자에게 신청을 주게 되면 중구난방돼 버리죠. 그런 문제 생기니까 이때는요, 소유자에게 신청을 안 주고 요 사업을 시행한 사람이 있죠. 사업 시행자 이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신청권을 주는 겁니다. 이때는 소유자에게 신청권을 주지 않습니다. 자, 소유자 X라고 적으세요. 자, 그 그림 보시면은요, 그림 제일 하단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사업 시행자 찾았습니까? 제일 하단부에 사업 시행자 찾았죠, 그죠? 거기 소유자 X라고 적어 놓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특징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자, 두 번째. 자, 도시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보세요. 자,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사망이 발생했을 때 어쨌든 재개발했으니까 지적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어쨌든 재개발했습니다. 토지가 새로운 토지에 반듯반듯한 토지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재개발 들어갑니다. 낙후된 지역입니까? 재개발 대상 지역은 좀 낙후된 지역이죠. 달동네입니다. 자, 달동네 확 밀어버렸잖아요, 그죠? 확 밀어버리고 반듯반듯한 토지 만들었죠. 자, 요 현상을 두고서 두 가지 특징이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특징은 소유자에게 신청권을 주지 않는다. 어차피 반듯반듯한 토지에 따른 대장을 새로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만들 때 소유자에게 신청을 안 준다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 사업 시행자 얘가 신청해서 대장을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사업 시행자가 신청해서 정리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 도시개발 사업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단 말입니다. 자, 공법으로 갑니다. 자, 토지개발 사업하는 방식이 환지 방식이 있습니까? 수용 방식이 있습니까? 수용 방식에 의한다 그러면은요, 얘가 신청해서 정리하면 돼요. 그런데 환지 방식이다 말입니다. 환지를 수반한다 말입니다. 환지 방식에 의할 때는요, 이때는요, 사업 시행자 얘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완료 신고한다 말입니다. 완료 신고 이거 가지고 정리하면 되고, 그때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특징이 주어졌을 때는요, 딱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어차피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주어졌을 때는요, 첫 번째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사업 시행자가 신청해서 정리하는 게 맞겠지만은 환지 수반할 때는 그때는 신고했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딱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 답입니다. 이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예의가 거기 점 두 개 두 번째 점 찍혔잖아, 그죠? 두 가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했습니다. 재개발했으면 사업 끝났습니다. 반듯반듯한 토지 만들어졌죠. 지적정리해야 되죠. 누가 합니까? 그때는 소유자 신청을 안 줍니다. 소유자 못합니다. 사업시행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사업시행자 정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을 합니까? 원래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신청으로 별도로 신청해서 정리하는 게 맞겠지만은 환지 수반한다면 그때는 완료 신고했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되겠죠, 그죠? 자, 그래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대위합니다. 자, 대위하는데요. 자, 소유자가 해야 될 걸 소유자가 안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공공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고요. 시행자. 자, 공공사업입니다. 도로,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8가지가 있습니다. 자, 8가지 공공사업을 했습니다. 자, 공공사업을 했다 이 말 자체가 공공사업을 실시할 당시의 용도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자, 가령 이런 겁니다. 도로 개설합니다. 도로가 공공사업입니다. 자, 도로를 개설한다 이 말 자체가 이제 도로가 됐죠. 옛날부터 도로였었습니까? 아니었죠. 옛날은 도로가 아니었잖아요. 도로가 아니다가 도로가 됐잖아요. 그럼 지목이 바뀌었죠. 그럼 지목을 바꾼다 말입니다. 그럼 누가 바꾸는 게 맞느냐? 누구 토지입니까? 내 땅이에요. 내 땅이니까 내가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가 바꾸는 게 맞는데 내가 바꾸는 게 대신에 사업 시행자 얘한테 일을 맡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한테 네가 지목 변경까지 같이 해라라고 얘한테 맡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공공사업 후에 토지 용도로 바뀌는 지목 변경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국가 또는 자치단체입니다.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입니다. 자,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합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국유의 임야입니다. 자, 국유의 임야입니다. 소유자 누굽니까? 국가죠. 자, 국가입니다. 자, 그 토지에 대해서 지목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해볼게요. 국유 임야에 대해서 토지 지목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면 지목 변경해야 되겠죠. 지목 변경합니다. 누가 하는 게 맞습니까? 소유자가 국가니까 국가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 토지를요 산림청에서 관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산림청장이 대신할 수도 있다.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공동주택 사업입니다. 자, 공동주택 사업이에요. 자, 공동주택 사업은 이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로 갑시다. 자, 우리가 토지를 합병하고 말고는요 소유자 마음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부지입니다.
공동주택 부지는 합병 신청 의무가 있습니까? 여러 필지 위에 아파트가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걸리는, 건물에 걸리는 경계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는 합병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합병을 해야 됩니다. 그 합병은 누가 해야 될까요? 원래는 소유자가 하는 게 맞죠. 아파트 소유자가 합니다. 근데 아파트가 1000세대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합병 신청합니다. 누가 하는 게 맞습니까? 원래는 1000명의 소유자가 하는 게 맞겠죠. 그 1000명의 소유자가 합병하러 구청에 같이 가야 될까요? 이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요, 아파트 건설 사업 시행자가 대신할 수도 있고, 아파트 관리소장이 있죠? 관리소장이 할 수도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 있습니까? 그 대표자가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공동주택부 사업의 경우에 그 아파트 부지에는 합병 신청은요, 사업 시행자 얘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관리소장이 할 수도 있고, 대표자가 할 수도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해야 될 토지 이동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대비 신청하는까지 나왔습니다. 대비 신청. 자, 여기까지 반드시 배우세요. 저번주에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 분석을 한번 했죠. 그죠? 여기서 네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반주의 여기서 네 문제 편성되고, 여기서 네 문제, 여기서 네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네 문제 나온다면 여기서 두 문제 나오고, 여기서 두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두 문제입니다. 여기 두 문제 나온다면 어디 나올까 말입니다. 자, 여기 두 문제 나온다면은요, 요거부터 여기까지다 말입니다. 지적 정리 절차가. 그럼 여기서 두 문제 나온다면 여기서 어떤 의미가 나느냐, 크게 달라지는 의미가, 자, 여기까지가 절차 개시 문제 한 파트입니다. 그리고 정리 절차 한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문제 나오고 여기서 한 문제 나오는 겁니다. 매년 그렇게 고정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면 어디서 나올까 말입니다. 절차 개시하는 방법은 몇 가지겠습니까? 직권, 소유자, 사업 시행자, 대비 네 가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독자적인 한 문제 낼 수 있는 거는요, 이거 가지고는 한 문제 내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절대로 안 나옵니다. 낼 수는 있습니다. 직권으로 정리하는 절차 근무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유자입니다. 여기 소유자는 어떤 소유자냐 이렇게 보기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니까 제가 별도로 언급은 안 합니다만, 저기 소유자는 공정장부에 나타나는 소유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소유자면 다 됩니다. 자, 민법 187조 한번 가볼까요? 자, 민법 187조는 등기해야 물권 변동합니까? 등기 없이입니까? 등기 없이 물권 변동한다 이 말을 다르게 평가하면은 공적 장부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도 전부 다 지적정리 신청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상속인입니다. 대상자 명의는 아버지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현재는 누구 겁니까? 아들 거죠. 상속인 거잖아요. 등기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죠.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인도 직접 토지 이동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제가 별도로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다 한 문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잘 안 만든단 말입니다. 주로 뭘 가지고 만드느냐? 여기 가지고 한 문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사. 가능한 얘기죠. 이거 대비 신청 가지고 한 문제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 아니면 요거 낸다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거, 요거 도시개발 사업을 요 둘 중에 하나 답을 만들고 다른 거 보기만 배에서 깔면 되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지번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지번 붙이는 방법은 종전 지번 전 본문만 하나 정한다는 원칙이 있죠. 경계 설정할 때 경계 설정 시 특칙 인정됩니까? 인접하는 토지차의 고저가 있다면 하단부가 원칙입니다만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건물은 못 자르는 게 원칙이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건물을 자를 수도 있죠. 그 특칙 끌고 오면 되지. 도시개발 사업할 때 면적 결정의 특칙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적을 결정합니다. 축척의 1000분의 1 이하 6000분의 1까지는 자연수까지 결정하죠.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면은 토지 표시는 좌표로 정합니다. 그럼 면적은 어디까지 정합니까? 소수점 한자리까지 정하는 특징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한 얘기를 배에서 깔아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 가지고 배에서 깔고 이제 답은 요 둘 중에 하나 만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답 만드는 건 요 둘 중에 하나니까 여기를 외우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요, 우리가 앞에 나온 것들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토지 이동은 언제 일어나는 걸 보냐? 사업이 끝났을 때 일어나는 걸로 봅니까? 자,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지목은 언제 바뀐 겁니까? 사업이 끝났을 때. 맞습니까? 자, 택지 조성 공사가 실시됩니다. 지목이 결국 뭐가 됩니까? 택지 조성 사업을 한다면 지목이 결국 뭐가 됩니까? 대가 되죠. 언제? 사업이 끝났을 때 대가 된다 그랬잖아요.
집을 지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토지 표시 결정되는 시점은 언제? 사업이 끝난 시점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여기 보기문화의 베이스를 까는 거예요. 뭔 말이 가면입니까?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답 만들 게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대비 신청하는 경우 여기에 5번째 이게 답이잖아요. 다음 중 대비 신청할 수 없는 거 하나, 둘, 셋, 넷, 5번째 5번 답이잖아요, 이게. 그래 요렇게 맞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반드시 외워두시란 말입니다. 시험 문제 내는 것이 여기서 한 문제는 반드시 답니다. 작년에는 요거 나왔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었습니다. 작년에 이게 나왔습니다. 26회는 뭐 나왔냐면 이거 나왔습니다. 25회 이거 나왔습니다. 24회 이거 나왔습니다. 매년 돌아가면 됩니다. 작년에 이거 나왔습니다. 올해는 뭐 나올 거예요? 뭐 지금까지 나온 경험으로 본다면 이거 나올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옛날 왜 계속 그래 했으니까 이래 나올 겁니다. 그런데 왜 저 예상외로 이것도 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 안 낸다 말입니다. 이런 거는 독자지 문제는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내니까 여기를 키워드로 잡아두시란 말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외우세요 이 말입니다. 지금 외우세요 이 말입니다. 아 저건 나오겠구나라고 다음에 해야지 말고 어차피 외울 거니까 미리미리 외워버리세요.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온다고 확실한 거는 외워버린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지적금을 정리 절차 개시 방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적금을 정리하는 걸 크게 본다 그러면은, 자, 직권을 할 수도 있습니까? 소유자도 할 수 있죠. 사업 시행자도 할 수 있죠. 대위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런 방법으로 정리를 합니다. 무슨 내용 정리하느냐? 토지 표시 정리하거나 소유권 정리한다 그랬죠. 그죠? 자, 토지 표시 정리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다 했습니다. 어떤 토지가 어떤 지목으로 되느냐? 지목 결정 방법 다 했죠. 경계 설정하는 기준 잡는 위치 잡는 거 했죠. 분할에 따른 경계 설정할 때 인접하는 토지사에 고저가 있다면 하단부 이거 했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이라면 예배가 적용되는 거 했죠. 다 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면적 결정하는 방법 다 했죠. 그죠? 다 했습니다. 그건 토지 표시 결정 문제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토지 표시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 없습니다. 자 문제는 소유권 정리합니다. 소유권 정리하는 방법 아직 안 했단 말입니다. 그 소유권을 정리하는 사망은 두 가지입니다. 자, 두 가지. 크게는 세 가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자,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이 토지. 자, 이 토지를요. 이 토지의 소유권이 문제가 되는 사망이 자, 대장을 최초로 만듭니다. 자, 대장을 최초로 만들 때 소유자를 정해야 되죠. 그죠? 자, 대장을 최초로 만듭니다. 최초로 대장을 만들 때 소유자 등록합시다. 자, 소유자 등록합시다. 누구로 할까요? 최초로 소유자 등록할 때 소유자를 가부로 할까요? 을로 할까요? A로 할까요? 알파로 할까요? 소유자 누구로 할까요? 가부로 합니까? 왜 가부로 합니까? 그럼 최초로 정할 때 이 소유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되죠. 이건 이제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부로 할지 A로 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결정하는 문제가 최초로 정하는가 신규 등록할 때 얘기입니까? 그럼 신규 등록지에 대해서 소유자 어떻게 결정할 거죠? 이거 방법 분석해야 되죠. 그죠? 이게 첫 번째 문제고. 자, 어떤 방법이 될 겁니다. 어떤 방법? 뭘 근거로 한다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 방법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해보니까 가부를 했다 칩시다. 자, 가부를 했습니다. 자, 갑에서 소유권 넘어감에 대해서 소유권 바뀝니다. 갑에서 을로 바뀔까요? A로 바뀔까요? 갑에서 을로 갈까요? A로 갈까요? 모르지, 그죠? 을로 갈 것인지 A로 갈 것인지 요거 바뀔 때 어떻게 바뀌냐 이게 다시 문제가 되죠. 그럼 바뀔 때 문제라는 것은 이미 소유자가 등록된 상태에서 바뀌는 겁니까? 바뀐다는 말 자체가 소유권에 등록된 상태잖아. 그죠? 그럼 기등록지다. 그죠? 기등록된 토지의 소유권을 어떻게 바꾼데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 문제에 대해서 여기 분석되겠죠? 뭐 등기부 보고 베끼든 어쨌든 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방법에 따라 정했다 칩시다. 해보니까 어린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정리가 문제되는 것이 최초로 정리할 때 문제가 되죠. 두 번째 바꿀 때 문제가 되죠. 자, 생길 때입니까? 최초로 생길 때죠. 자,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자, 바뀌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떤 상황일까요? 생기고 바뀌고 그 다음은 없어지는 사망 없습니까? 없어지는 사망이라고 해야 된다. 없어지는 건 없습니다. 소유권은 없어지는 거 없습니다. 단지 국유로 귀속될 뿐입니다. 소유권은 없어지는 거 없고 단지 국유로 귀속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국유재산 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국유재산 될 때 어떻게 문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참고로 여러분들은 실무에 가가지고 국유재산은 건드릴 일이 없습니다. 국유재산 건드릴 일이 없으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요 두 가지밖에 없단 말입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그 책을 보세요. 여기 소유권 정리해서 그 밑에 뭐라 되었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신규 등록할 때 소유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데 이 문제하고 그리고 기등록지 140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등록지 소유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되잖아 지금. 그럼 여기만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결정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소유권 문제입니까? 소유권 문제죠. 자, 소유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이 소유권은 등기 기준, 대상 기준. 등기 기준이죠. 등기부 보고 베낀다. 이게 정답입니다. 등기부 보고 베낀다. 이게 정답인데 문제는 신규 등록할 당시는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등기부가 없잖아요. 보고 베낄 거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얘가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 결정할 때에 보고 베낄 거 없습니다. 보고 베낄 게 없다는 이유로 나도 모르겠다 이러면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든 지가 알아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지가 대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지가 알아서 해야 되죠. 그죠? 소관청 얘가 어떻게든 지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직권을 정리합니다. 직권을 정리할 때 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직권을 정한다는 이유로 무에서 유 창조는 안 되잖아요. 무예주 창조를 못하니까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뭔가 건덕지에 대한 근거가 뭘까 말입니다. 자, 신규 등록할 때 소유권은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자, 신규 등록 저번처럼 갑시다. 신규 등록합니다. 대장에 최초로 등록하죠. 토지 표시도 등록하고 소유권도 등록한다. 자, 대장을 최초로 만듭니다. 대장을 최초로 만든다면요, 소관청에 대장에 등록한단 말입니다. 무슨 내용을 등록합니까? 지적에 등록하는 내용은 크게 보면 어차피 토지 표시 아니면 소유권 등록하죠. 토지 표시를 등록할 때는 무엇을 근거로? 소유권은 뭘 근거로? 자, 2주 전의 일이라서 그죠. 기억이 안 나죠. 자, 가볼게요. 자, 113페이지. 113페이지 토지 이동 사유가 있습니다. 자, 토지 이동 사유에서 자, 113페이지. 자, 첫 번째 이동 사유가 신규 등록입니까? 자, 신규 등록에서는 뭐가 문제 나오느냐?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신규 등록은 첨부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 돼 있죠. 자, 신규 등록할 때 내가 근거를 제시한단 말입니다. 토지 표시 근거 서면은 첨부할 필요 있다 없다? 박스를 보세요. 토지 표시 증명서면은 첨부할 필요 없다. 소유권에 관한 근거서류는 제출해야 되죠. 그 근거서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1번, 2번, 3번, 4번 돼 있잖아요. 자, 기억, 니언, 티가 돼 있죠. 법원의 판결 이런 거를 근거로 한 것이 당구당 표지 박스 속에 두 번째 갑니다. 박스 2번 보시면은 소유권에 관한 근거 자료라 등기부는 못 된다. 그죠? 판결 등의 근거로 된다. 그 밑줄 그거 중요하다 해놨습니까? 해놨죠?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불과 저번 시간에 했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신규 등록은 이거밖에 나올 거 없다 그랬잖아요. 신규 등록. 저번 주에 토지 이동 사유 할 때, 신규 등록 무조건 처음 으면 이거밖에 나올 거 없고, 등록 전에는 면적 결정 그거밖에 나올 거 없고, 딱딱 정했잖아요. 답되는 글자 정했잖아요. 그죠? 답을 정했는 거 했으면 그런 거 좀 외우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자, 그러니까 신규 등록할 때 소관청이 직권을 정한다는 이유로 등기부를 근거로는 할 수 없죠. 판결 등을 근거로 하는 거지 등기 자료를 근거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그럼 거짓말은 등기부 등을 근거로 요래 거짓말한단 말입니다. 자, 이미 등록된 토지 소유권 바뀝니다. 자, 소유권 바뀌는 겁니까? 자, 물어보세요. 자, 소유권의 값에서 얼른 넘어갑니다. 소유권 바뀝니까? 소유권이 바뀐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할게요. 물권 변동 일어납니까? 물권 변동 일어나죠. 자, 그럼 물권 변동 일어날 때는요, 우리가 민법 186조에서 물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해라 그랬습니까? 등기해라 그랬지 대장 정리하란 말 없었죠. 그럼 소유권이 바뀔 때는 등기해라 그러면 등기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먼저 등기부에서 바뀌고 그 다음에 대장을 소유권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대장에서 정리할 때는 등기하고 올 거니까 등기 자료를 근거로 한다 말입니다.
등기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가 신청할 수도 있고 소관청에 직권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내가 등기부를 들고 가지고 이렇게 바꿔주세요라고 신청해도 되고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등기부를 근거로 보고 베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근거 자료였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정리 절차였습니다. 그 소유권에 관한 정리는 이렇게 다 마쳤습니다. 이제 자 끝났고 그 소유권 정리를 해버리면 이제 절차는 끝난다 그랬죠? 끝나고 문제는 토지 표시 정리입니다. 토지 표시. 자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요렇게 읽습니다. 요렇게 읽습니다. 소관청이 지적해서 토지 표시 정리했을 때 등기부 맞추려고 등기 촉탁한다 그랬습니까? 등기 촉탁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등기 촉탁은요, 소관청이 등기 촉탁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등기부에도 토지 표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나오는 토지 표시 이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입니까? 맞습니까? 등기부에 나오는 토지 표시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 촉탁하죠. 그럼 등기부에 나오는 토지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 그럼 반대로 갑니다. 자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은 등기 촉탁한다 안 한다? 자 등기부에 나오는 토지 표시 등 아니잖아 지금. 소유권 등기부에 토지 표시를 맞추기 위해서죠. 그럼 소유권은 토지 표시 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소유권은 촉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부에 나오는 토지 표시죠. 등기부에 나오는 토지 표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잖아요. 그러면 소관청에서 지적해서 토지 표시 정리하는데 토지 표시 중에서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요거는 일치시킬 필요가 있죠. 그럼 소관청이 지적해서 요런 내용 정리했을 때는 촉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토지 표시 중에서 경계는 등기부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경계를 일치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경계를 정리했다는 이유로 촉탁하는 건 아니겠지. 그죠? 그러니까 일치시킬 대상에 경계는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는 촉탁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경계는 촉탁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등기부에 나오는 토지 표시 맞추려고 하죠. 그러면 촉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토지는 등기되어 있어야 됩니까? 등기부가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부가 존재해야만이 일치시킬 대상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등기부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요걸 좀 적어볼게요. 소관청에 신규 등록했습니다. 신규 등록했을 때는 등기부 있습니까? 없죠. 등기부 자체가 없잖아요. 등기부 자체가 없으니까 촉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은 등기 촉탁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될 때 사유가 보기문항에 등장하게 되면 무조건 신규 등록이 정답입니다. 내용으로 물을 때는 무조건 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 가지고 묻는다면 요런 내용은 촉탁하는 겁니까? 요런 거는 촉탁하지 않는 거잖아 지금. 그죠? 내용을 가지고 물으면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유를 가지고 묻는단 말입니다. 사유. 자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만 내면 여러분 힘들어한단 말입니다. 자 등기 촉탁합니다. 자 등기 촉탁합니다. 자 소관청이 지적해서 토지 표시 정리했을 때 등기 촉탁하죠. 그럼 소관청에 지적해서 정리했을 때 토지 표시가 바뀌는 사유는 언제일까요? 지적해서 요게 바뀌는 사유는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요렇게 돌아갔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로 왔다 갈게요. 소관청이 지적해서 이러한 사유에 따라서 이런 내용 정리했을 때 촉탁한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제자가 장난치는 장소가 여기 내용 가지고도 장난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사유에 따라서 이런 내용 정리했을 때 그러니까 이 사유 가지고도 장난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촉탁하지 않는 사유를 했잖아요. 그럼 촉탁하는 사유는 언제일까요? 이 사유들 중에서 이러한 내용이 하나라도 바뀌면은 촉탁한다 그래야 되겠지. 이런 사유들 중에서 이런 내용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 촉탁하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자, 도시개발 사업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 하나라도 바뀝니까? 도시개발 사업하려면 지목 바뀌죠. 면접 바뀌죠. 지번 바뀌죠. 행정구역 개편이 됩니다. 저것 중에 하나라도 바뀝니까? 바뀌죠. 행정구역 개편하면 지번 바뀌잖아. 동네 이름 바뀌잖아요. 자, 등록 말소합니다. 저것 중에 하나라도 바뀝니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등기 촉탁해야 되겠죠. 자, 분할입니다. 저것 중에 하나라도 바뀝니까? 토지 분할은 면적 줄어들잖아요. 저것 중에 하나라도 바뀌죠. 등기 촉탁해야 되죠. 등록 전환입니다. 촉탁해야 될까요? 등록 전환합니다. 등록 전환 일단 지번 바뀌잖아요. 면접 바뀌잖아요. 지목 바뀌잖아요. 그 두 개 중에 하나로 바뀌는 거 맞죠? 등기 촉탁해야 되죠. 그럼 다 이런 내용,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 전원 중에 하나로 바뀐단 말입니다. 다 촉탁하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규 등록은 뺀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사유 가지고 보기문학을 등장시키면 신규 등록은 촉탁 안 한다. 그죠? 빼고 나머지 사유들은 전부 다 촉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신규 등록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되겠죠, 그죠? 그럼 어쨌든 등기 촉탁했습니다. 그럼 출제자가 묻는 것이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사유를 가지고 물으면 신규 등록을 답을 만들고 저기 나는 건 내게 내겠지. 그 글자가 바뀌든 어떻게 바뀌든 간에 요 네 가지 내용 중에 하나라도 바뀌나 안 바뀌나 이게 기준이다 말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문제 낸다면은 요거 두 개는 촉탁 안 하고 나머지는 촉탁한단 말입니다. 문제 묻는 장소가 두 가지다 말입니다. 등기 촉탁 여부를 물을 때. 되겠습니까? 답을 가르쳐 드린 겁니까, 지금? 입에 넣어 드린 겁니까? 넣어 드린 거잖아요. 이게 베이스로 깔고 이거 답이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촉탁하고 요거는 촉탁 안 한다. 촉탁하지 않는 거면 요거 하면 요거 답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답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3번 이렇게 안 가르쳐 드렸지, 그렇지? 그죠? 다 가르쳐 드린 거 맞죠, 그죠? 입에 넣어 드린 겁니다. 뱉고 그러지 마세요. 자, 등기 촉탁이었습니다. 촉탁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럼 등기 촉탁이었습니다. 누구 토지입니까? 내 토지죠. 그럼 내 토지에 대해서 소관청의 대장도 정리하고 등기부도 맞췄잖아요. 나는 그 사실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내한테 통지해 준단 말입니다. 누구가 통지해 줍니까? 소관청이 누구에게 통지해 줍니까? 소유자에게. 왜 통지해 줄까요? 모르니까. 그러면은 지적정리 통지하는 건 언제 통지하느냐? 소유자가 지적정리한 사실을 모를 때 통지해 주는 거잖아요. 모를 때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 모를 때 통지해 준다. 언제 통지해 주는데? 그러면은 모르는 상황이 나오겠지. 이거를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를 모른다는 얘기가 이거를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를 모르는 사유는 언제냐 말입니다. 이거를 정리하는 방법이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잖아요. 요 네 가지 중에서 내가 모르는 걸 골라보면 되겠지. 자, 직권을 했습니다. 나는 알아요, 몰라요? 소관청 지구했잖아. 나는 모르잖아요. 통지하는 거 맞지? 자, 내가 신청했습니다. 나는 알아요, 몰라요? 그럼 통지할 필요가 없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통지하는 것이. 자, 도시개발 사업했습니다. 내한테 신청가 줬습니까? 안 했잖아요. 지가 했잖아.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통지하는 거 맞지. 그럼 소유자가 모를 때 이 얘기를 세 마디로 늘리면은 직권으로 하거나 사업 시행자가 하거나 대비로 했을 때 내한테 통지해준다 이거잖아 지금. 그죠? 그럼 내가 모를 때입니다. 아는 거는 언제냐? 소유자가 내가 신청하면 압니까? 내가 신청하면 알죠? 내가 신청했다 압니다. 통지할 필요 없지. 그럼 내가 신청은 내가 알까 모를까 여기가 판단 기준입니다. 내가 모른다는 말을 세 마디로 늘으면 요래 됩니다. 9마디로 늘으면 어떻게 된다 말합니다. 요거를 9마디로 늘게 되면은요. 여러분 책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책으로 가면 151페이지 가보세요. 151페이지. 자, 151페이지 보시면은 지적정리 통지 대상이 있습니까? 지적정리 통지 대상 1번부터 9번까지 있잖아요. 1번부터 9번까지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은 무슨 내용입니까? 소유자가 모른다 이거잖아요. 그럼 1번입니다. 1번은 직권이니까 뒤는 읽어볼 필요도 없죠. 2번 지번 변경은 지가 하잖아. 3번 복구 지가 했잖아. 4번과 5번은 직권이니까 읽어볼 필요도 없지.
5번은 6번입니다. 행정구역 지가 바꿨잖아요. 7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제했잖아요. 8번은 남들이 대신했잖아요. 9번은 어쩌고 저쩌고 등기 촉탁은 지가 했잖아요. 전부 다 내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4개 끌고 올 것이고 다른 거 섞을 거 아니에요. 그 다른 거 섞는 게 답이 뭐냐? 소유자 신청이다 말입니다. 답 가르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신청의 글자 찾으면 그게 답인 거예요. 통지 대상 아닌 게 시험 문제 나올 것이고, 그죠?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하나만 더 들어갑시다. 그러면 통지해 주는데요. 그러면 통지는 언제 주냐? 그 통지 시기가요.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통지 시기가 보시면은 거기에 자 통지 시기가 자 덮여보세요. 자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있죠. 통지 시기가 뒷페이지 변경 등기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 변경 등기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럼 등기소 갔다 오는 겁니까? 등기소 안 가는 겁니까? 변경 등기 필요한 거니까 등기소 갔다 와야지. 갔다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변경 등기 필요하지 않는 경우 있죠. 등기소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니한테 오는 절차가 등기소 갔다 오는 게 빠릅니까? 바로 오는 게 빠릅니까? 바로 오는 게 빠르죠. 바로 오는 게 7일이고 갔다 오는 게 15일이잖아요. 됐죠, 그죠? 그 날짜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적 정리 절차 끝났습니까? 끝났죠. 지적법 끝났단 말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여기까지는 한 문제 나오고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디서 나올까? 요거 아니면 요거 나옵니다. 가끔 가다 미친 척하고 한 번씩 이거 나오고 한 5, 6년에 한 번씩 이거 나오고 거의 이거하고 이거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제가 왜 이거를 자꾸 저렇게 강조하느냐 말입니다. 이거 2년에 한 번 나온다 말이에요. 작년에 이거 나왔습니다. 작년에 답은 이겁니다. 올해는 이거 나옵니다.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왜 이걸 낼까 말입니다. 체계가 이래 됐잖아 지금. 체계가 전체 체계가 의미가 이렇게 보완 절차에 네 문제 배정이 된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골고 낼 거니까. 그럼 여기서 네 문제 낸다면 보완 절차에서는 보완한 사유 문제, 절차 문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지잖아요. 골고루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골고루 내니까 여기도 두 문제, 여기도 두 문제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두 문제 내다 보니까 여기는 어떤 의미냐 말입니다. 전체적인 절차, 정리 절차 문제니까 절차 개시 문제, 절차하는 방법 문제, 정리하는 방법 문제 이 두 파트로 나눠지잖아, 의미가. 이런 의미가 나눠지니까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이렇게 낼 수밖에 없지.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적법 전체가 이게 체계가 잡히니까 전체적인 체계가 잡히니까 시험 문제 낼 때 그죠? 12문제가 나오잖아 매년. 나온 다음에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냐가 전체 체계를 보고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말입니다. 매년. 이 원칙이 거의 지켜지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적에 관한 얘기는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등기로 들어갑니다. 자, 등기에 관한 얘기 여기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